얼마 전 6월 27일 네이버 웹툰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주당 22달러의 공모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공모가 기준 네이버 웹툰의 시가총액은 약 26억 7천만 달러, 한화로 3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웹툰 산업과 이를 개척하고 직장인의 신화를 쓴 김중구 대표에 대한 내용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 웹툰의 시가총액 26억 7천만 달러가 적정한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네이버 웹툰의 가격은 상당히 비싼 가격이고 앞으로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이 가능하다면 분명 매수해도 될 겁니다. 웹툰 산업은 K 컨텐츠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이 산업을 개척하고 미국 상장까지 이뤄낸 김중구 대표의 탁월한 사업 수완은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최근 네이버 웹툰의 성장성은 글로벌 성장을 목표로 미국 상장을 이뤄낸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 분기인 1분기 지표는 더욱 부진합니다. 전년 대비 5% 성장했습니다. 결제 유저당 평균 매출인 ARPPU는 플랫폼에서의 참여 강도와 유료 콘텐츠 수익화에 대한 지표로 할 수 있을 겁니다. ARPPU는 결국 매출로 연결되겠죠. 지표를 살펴보면 오히려 한국과 같은 주요 시장은 전년 대비 ARPPU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거죠. 웹툰 산업은 오래된 산업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시작됐고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시점이죠. 네이버 웹툰이 적자임에도 미국에 상장했고 3조 7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도 웹툰 산업의 잠재력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성장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오랜 기간 미국 상장을 준비해 왔는데 시기도 안 좋은 하필 지금 상장하려고 했을까요? 앞으로의 지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주 발행과 동시에 투자 자금 모집을 위해 상장을 시돌렸다고 보기엔 신주 발행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3억 1,500만 달러, 약 4,400억 원 정도입니다. 공모 자금 모집을 위해 상장했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성장성 지표가 크게 좋지 못하고 미국 상장이라는 마케팅 효과를 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웹툰의 매출 성장성이 낮아진 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웹툰의 상위 호환 버전인 쇼츠이죠.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코로나 시기 급격히 성장했고 성장성이 낮아진 22년부터 글로벌 플랫폼의 컨텐츠가 쇼츠로 전환된 걸 고려해보면 이는 명확해지죠. 웹툰 유저들은 분명 웹툰이 훨씬 재밌고 몰입도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있는가를 고려한다면 분명 텍스트보다 영상이 훨씬 자극적일 겁니다. 어차피 플랫폼은 유저들의 시간을 뺏는 서로 간의 전쟁입니다. 한 가지 앱만 사용하는 유저는 없을 겁니다. 사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가장 선호하는 앱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주로 우리가 웹툰을 볼 때는 일할 때나 뭔가를 배우고자 접속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유 있는 시간에 접속하거나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접속할 겁니다.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접속했다가 재미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 플랫폼 입장에서는 한 명의 유저가 접속했을 때 어떻게든 재방문을 이끌어내려면 뭔가 더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분출될 수 있는 자극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텍스트보다는 영상이 상위 호환 버전이란 거죠.
네이버 웹툰의 현재 시가총액은 24억 9천만 달러, 환율 1350원으로 환산하면 3조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23년 매출 기준으로 PSR이 정확히 2배 정도 됩니다. PSR로 봤을 때 분명 높은 가격이 아닐 겁니다. 이는 현재의 성장성이 낮아진 부분이 반영됐을 겁니다. 현재의 성장성은 글로벌 쇼츠 사업을 하는 메타의 릴스나 유튜브 쇼츠, 틱톡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23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률이 23% 수준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고 웹툰이라는 신산업을 개척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데도 매출 총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웹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작가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 모델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월별 결제 사용자 MPU 추세를 보면 24년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MPU는 780만 명에 도달했고 결제 비율은 4.6%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한국과 일본의 비중이 49%와 28%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MPU는 지불 비율이 15.5%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웹툰은 어느 정도 포화 시장일 겁니다. 국내에서 IP를 통한 매출 외에 웹툰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매출액에 기여한다.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금 모델에 익숙하고 컨텐츠 유료화에 관대한 그리고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은 3억 7,500만 명의 잠재적 타겟층이 있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시장입니다. 만약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네이버 웹툰은 다시 한번 큰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웹툰은 글로벌 컨텐츠 소비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시장입니다. 미국의 만화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 규모로 국내와 비슷한 수준이죠. 미국의 경제 규모를 대비했을 때 정말 작은 시장입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만화로 된 컨텐츠를 선호하지 않거나 만화를 접할 일이 없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텍스트에 상당히 익숙치 않은 국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 성인들의 문맹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화와 같은 컨텐츠를 소화할 때도 자막 문화가 상당히 어색한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문해력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시장의 규모와 만화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시장이 커지면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마련입니다. 웹툰 시장도 이제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식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만화 시장은 연간 7조 원 시장으로 글로벌 최대 시장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일본을 첫 번째 진출 국가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제 빅테크들이 진출한 이상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뛰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들은 자금력이라면 부러울 게 없는 회사들이죠. 웹툰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요처가 생겨 오히려 경쟁력이 생긴 상황이고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익률을 높이기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컨텐츠를 운영하고 시너지를 내고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회사들이죠. 그만큼 많은 돈을 쓰고 다양한 사업군에서 성공한 이력을 지닌 회사들입니다. 만약 웹툰 시장이 더 커진다면 빅테크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은행임에도 K뱅크나 토스 대비 자본력에서 크게 앞서는 이유는 카카오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카카오뱅크로 쉽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 마케팅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생태계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국내에서 성공한 이유는 말 그대로 네이버가 자신의 생태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1등 검색 플랫폼 네이버에 접속하면 웹툰에 대한 노출과 동시에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의미는 이제 네이버나 라인의 지원 없이 단일 앱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 메타와 유튜브, 아마존, 애플 등이 네이버 웹툰의 경쟁자가 될 겁니다. 이 플랫폼들은 네이버가 국내에서 사업을 했던 것처럼 글로벌로 통용되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웹툰 사업을 할 겁니다. 네이버 웹툰은 웹툰 시장을 개척한 만큼 가장 폭넓은 크리에이터와 유저 생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플랫폼의 성공 공식이었던 방문자 수를 어떻게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면 매출액은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익은 그 다음의 문제죠. 네이버 웹툰이 지금의 주가보다 크게 상승하려면 지금의 성장률이 아닌 최소 30% 이상의 매출 성장성을 이루어내야 할 겁니다. 국내 시장의 포화 상태, 일본에서의 강력한 경쟁 구도, 그렇다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와 일본 시장 외에 글로벌로 30%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현재의 상황만 봤을 때 공모가를 넘어 주가가 크게 오르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변화되는 지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